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업 양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회사법 할 때도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타임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또 다시 또, 전반적인 이야기에 더 붙여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부분들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여기 그죠? 예. 자 이제 의의부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업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기업 조직에 내재한 무형의 가치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영업의 양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술술술 풀려야 되겠죠? 영업 자체를 양도한다는 말은 이 영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관적 의미 영업을 양도라 하면 이제 모든 권한과 의무 같은 것들을 다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내장 무형의 가치까지도 이제 승계한다. 즉, 그뭐 고객 관리나 영업 노하우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의 의미가 나오죠. 이제 주관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이제 영리 활동에만 국한한다. 그래서 이 영리 활동, 뭐가 있었습니까? 영리 활동이면 이제 이윤추구겠죠? 이윤추구를 말하겠죠? 단순한. 자, 좀 폭넓게 이제 객관적 의미의 영업했을 때 상인이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의 총체를 만든다. 이 영리 목적을 달성한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주관적 의미 플러스 이제 재산적 총체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폭넓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배우는 이제 영업 양도에서의 영업은 전부 다 뭐냐? 이 객관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 주관적 의미로 이제 영업으로 이제 이해되는 것들은 우리 아까 보았던 이제 명의배자 책임, 상호 양도, 기본적 상행위 조문에서의 영업은 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 의미는 제 41조 45에서 이제 영업하면 이제 재산적 측면에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의 판례가 영업 양도에서 영업에는 영업용 재산, 즉 적극 재산, 토지나 건물 같은 거였죠. 즉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동산이라 했죠. 예, 이 토지와 이 부동산 같은 거, 소극 재산, 채무와 부채, 사실관계, 영업 비결, 명성, 노하우, 또 뭐 있을까요? 고객 관리,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형적 가치도 이런 사실관계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장부 같은 거 넘겨야 돼? 예, 고객 관리 장부 같은 거. 다 넘겨야지. 다 넘겨야 됩니다. 다 넘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의 개념에서 영업 재산 양도리다. 양도설이다. 지위 이전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판례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체로서 이전한다. 즉 싸그리 다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구별 개념 문제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법 할 때 또 나오는 건데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부분의 일부 양도가 나오고요. 영업 재산을 양도했을 때 뭐 판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법 공부하고 기업법 할 때 회사법 파트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회사의 전부와 중대한 일부를 양도했을 때 영업용 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 양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업 양도와 우리 판례랑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병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합병은 상법상 규정으로 단체법상 특별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와 회사가 결합하는 거예요. 회사와 회사. 영업 양도는 개인법적인 채권 계약으로서 아까 양도 계약을 했죠. 개인 또는 회사. 개인과 개인이 할 수 있고 또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가 하면 뭐가 된다?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개별적 이전이 이제 등기 인도가 필요합니다. 일부 양도도 돼요. 근데 이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괄적 이전에도 한꺼번에 싹 넘기기 때문에 일부 합병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요거 비교 잘 해야 되고 얘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영업 양도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경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는데, 이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 이게 뭐가 된다죠? 그렇죠? 양수인의 보호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 해석을 됩니다. 근데 영업 양도는 그런 게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공부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부분으로 들어와서 영업 양도 절차를 보시면, 당사자가 있죠. 아까 우리 A가 양도인 있죠. 상인이면 돼요. 얘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돼요. 하는 사람은. 근데 사는 사람은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일 수도 있고 불문해요. 비상인일 경우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양수한다는 말은 이제 개업 준비하겠죠. 이제 사면서. 음. 근데 사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넘어오는 게 아니죠. 영업 양도는.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예정되죠. 그래서 이제 영업 양수를 하면 이제 취득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양수를 하는 게 바로 준비 작업이 되겠죠. 영업 양도 계약은 이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이제 그뭐 계약서 쓰는 거 무엇이냐? 그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즉 계약서가 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합의만으로 한단 말은, 야, 이거 마트 살래? 사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됐어. 그럼 계약을 이행하면 돼. 계약이 이행됐어. 그럼 계약은 소멸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음, 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서는 왜 쓰냐? 나중에 이제, 이 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계약의 증거 자료, 나중에 이제 다툼이 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합니다. 이런 말들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들이 중요한 거야. 계약을 공부할 때. 자, 상법은 회사의 영업 양도 내에서 의사결정을 결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회사는 이제 주총의 특히 주식회사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영업 양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대해서 회사의 중대한 영업 양도 알았죠?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이럴 때는 무조건 뭐 주주총회 특별 교류가 필요하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영업 양도 계약은 채권 계약으로 개별적 인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넘기고 근로자 관계를 어떻게 나중에 승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필요하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건 합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효과가 중요한데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이걸 넣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가 나오죠. 영업 양도의 효과. 이제 아까 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 할 거예요.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에 이제 조문을 보면서 세 번 이렇게 복습하게 되기 때문에, 잊어먹는다? 그럼 난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시고, 알았죠? 네. 자, 영업 양도의 효과로서 상법은 양수인 보호를 위해서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보호 규정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도 보호하는 규정이 두고 있다.
먼저 양도인의 경업 금지란 말은 양수인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간 인접 지역에서 못하고 없을 때는 10년까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범위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행정구역의 동정 영업으로 그래서 동. 예. 자,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으로 동동동 기억합니다. 동동동 범위가 동일하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업을 해야 되는 거야. 맡으면 맡을 게. 양도한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 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말. 비슷한 것도 돼. 뭐, 맡으려다 자파상을 했다. 비슷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영업, 동일한 행정구역,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 개인 상인은 양도인, 회사는 회사 자체가 되겠죠? 예. 그 회사도 영업 양도에 주체된다고 아까 했잖아. 어디서? 여기, 이해됐습니까? 자, 효과. 경업 금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아, 경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 네가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과 그 폐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의 불비,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다. 경업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은 없지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 바로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 조문을 피시면 됩니다. 자, 41조. 자, 이게 영업 양도예요. 41조, 42, 43, 44, 45 같이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41조가 영업 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한다. 영업 양도인, 아까 A 같은 경우에 경업을 할 수 있다고 경업을 다투는 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양수인을 보호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 A가 B에게 영업을 양도 이때 영업은 바로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즉 약정을 안 했어. 즉 A와 B가 팔면서 A가 내가 이 주위에서 안 할게요. 또는 B가 당신이 이거 안 할 거지.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렇게 하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동일한 별시, 강력시, 시군과 인접까지, 인접. 동일한 별시, 강력시, 시군과 인접. 동인.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특별시 강력시 시군, 인접한 특별시 강력시 시군의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동인, 동일한 업종이죠. 아까 동동동 했잖아. 이게 그거야. 오래 했어. 동의를 하거나 동일한 행동에 동동 영업을 못한다. 동동. 그렇죠? 동동. 여기도 동동이야, 동동. 근데 인접까지도 그냥 동인동.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동인동 못한다. 동인동 안 된다. 동일한 인접한 그래서 동정역을 못한다. 몇 년간? 10년간 못한다. 동인동 그렇게 그러시고 양도인 A가 동적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때 약정했어요. 그래서 인, 이게 동인. 자, 동일한 특별시군과 인접강력시에서 한해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20년. 약정이 없으면 10년. 그렇죠? 그리고 동종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때는 동인동. 이것도 동인동.
이거 동인동이야. 동인동. 알았죠? 동인동. 동인동. 그래서 여러분들, 동인동을 기억합니다. 동인동. 쌍수인 보인데, 동인동. 예, 10년 못하고, 또는 이제,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 못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잊어먹지 않아요. 동인동. 동일한 특별시, 인접, 그 동종 영업을 못한다. 약정 있을 때는 10년, 없을 때는 20년을 못한다. 알았죠? 하지 못한다. 못한다. 아니할 것을. 이해됐죠? 예. 자, 봐봐봐. 근데 보세요. 제 41조. 이거 보시면 제 41조에 보면, 병업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위반 시, 어떠한,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래? 입법의 불비.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 얘기로 봐봐봐. 경업 금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 위반하는 경우에 다른 경우도 입법이지. 그래도 이제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경업을 중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법에 들어가야지. 음, 41조 경업 금지만 규정하고 그 위반 시 어떤 제재도 없잖아. 1항, 2항 봐봐. 그런 게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 이거 못하는 거야.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음,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영업상 채권자 보호, 갑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아까 사례에서 이제 갑을 보호하는 거지. 이거 했던 걸 이제 내롱하는 거야. 요거. 자, 갑을 보호하는데 취지 보세요. 개개의 재산이 따로 이전되고 이전 재산이 채무인 경우 채무까지 다 아는데 했잖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양도인의 제3자 양도인 A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갑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다면 양도라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내가 양수인이라고 다 책임져야 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어. 이게 원칙이야.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적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채무 인수를 낸 경우에는 외관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 책임을 진다. 이거 41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이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B가 B가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B가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 상호 적용하면 집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채무 인수 불속용하더라도 불속용하더라도 채무 인수를 강구하면 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했던 거 정리하면 B가 어, 갑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 어떨 때일까? 먼저
어떨 때야? 소경할 때 또는 음, 소경하면 책임지고 소경하거나 불소경 시 채무인수 강고 이럴 때 책임을 부담하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 B가 갑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 자 어떻게 소경할 때 소경시 수경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양도인과 잘 기억합니다.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통지 또는 뭐야? 양수인이 채무 없음을 등기하면 안 돼. 등기.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불수용 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요걸 정리하면 이제 요거야. 그래서 B가 가격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 경우는 아마 수경하면 되고, 그 수경하더라도 채무이제 강구하면 되고, B가 A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수경할 때 양주인과 양수인 함께 동지하고 또는 양수인이 책임 없으면 등기 이건 혼자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불수경죄는 책임 안 집니다. 요 얘기를 풀어놓은 거야. 요 얘기를. 요 위에를 정리된 걸 다시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 얘기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정리해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요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갑을 보호하는데 개개의 재산이 따로 존재되고 이선 재산이 채무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다면 영업 양도란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얘가 양도인 거야. 양도인 거지, 왜죠?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소송하거나 채무 인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외관의 법리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알았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상호를 적용하거나 아까 얘기했잖아. 채무를 적용하나 채무인수에 강구를 했을 때, 채무인수에 강구. 이때는 불소경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반드시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어야 돼. 제3자는 그런 사실 선의.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양도인의 직접 상담으로부터 채권을 양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양수인이 변제 책임이 있어요. 그 양수인과 양도인이 부인적인 책임이 되는 거죠. 법적인 책임과 계약상 책임을 했어요. 근데 양수인 재산의 강제 집행 같은 건 못해요. 아무리 이렇게 책임지고 하더라도. 근데 보시면 이제 면책되는 경우가 있죠. 책임이 소멸되는 게 있어요.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자, 양수인 혼자입니다. 꼭. 혼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해야 돼. 뭐 할 때, 통지는 이때 면책됩니다. 면책된다는 말은 뭐야? 변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양수인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변제 책임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양도인, 양도인의 A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강도 또는 영업 양도 또는 강도 통지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뭐 언제까지 계속 지는 게 아니라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영업상 이제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대해서 이제 우리 조문을 보시면 이제 조문으로 정리하면 이런 게 됩니다. 자, 보세요. 상호를 수령하는 양수인의 책임이에요. 얘는 법정 책임입니다. 그래서 42조에 나와 있잖아. 이해 됐습니까? 영업 양수인, 아까 B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우리 여기 뭐라 그랬어? 수령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이때 영업은 객관적 의미죠.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칙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명하면 B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전항의 규정, 상호 소명이잖아.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한다. 양수인이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통지한 경우에는 음, 같다. 즉 면책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책임이 있어. 원칙은 책임이 있고 원칙은 원칙은 책임 있고 예외적으로 면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43조를 보면 43조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1항의 경우 상호 수령할 때 양도인이 영업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선의이고 무증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다음 넥스트 왜 이거는 이제 양수인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양수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대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4조를 보겠습니다. 채무 인수를 강구한 양수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영업 양수인 B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불소용했다 이 말이죠. 예. 영업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채무 인수를 강구했다. 내가 이렇게 다 이럴 때는 어떻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42조와 44조를 보듯이 양도인에 대한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B가 양수인이 어떨 때는 변제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가 나눠집니다. 소경했을 때 원칙적으로 갚아야 되고 소경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등기하거나 통지했을 때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불소경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인수에 강구를 했을 때는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문에서. 이해됐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5조 영업양도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도인의 책임. 그럼 양도인은 계속 책임을 져야 돼? 영업양수인이 42조 1항. 바로 상호 소유의 책임에 또는 전조, 채무인수 강구에 대해서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제3자, 양도인이 또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는 영업 양도 또는 강구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책임은 2년밖에 안 된다. 2년. 2년밖에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양수인의 빈집, 양도인과 양수인 불인정인의 책임이에요. 양수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집행이 안 되고 등기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73조 양수인이 반드시 상호를 소용할 때만 강고 통지 시험 불인정되고 선의이고 충당 무중과실로 없이 중과실 없이란 말은 무중과실로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되는 그 효력이 있다. 즉 채권 양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는 민법 우리 그 450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채권 양도 잘 보시면, 채권 양도, 민법의 채권 양도가 뭐냐면, A가 있습니다. A가 임대인, 임대인이란 말은 집주인이다. 예. 그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B와 얘는 임차인, 임차인. 음.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계약 조건, 보증금 2천만 원, 2천만 원에 월 30만 원, 2년간. 월세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어떤 건지. 자, 그런데 B가 C에게 B가 C에게 돈 2천만 원을 소비대차 빌린다. 어,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B는 빌린 사람 중에 소비 차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면 빌려준 사람 소비 대주가 됩니다. 음. 자, 이런 상황에서 C가 B에게 변제, 즉 상환,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채권 양도 중요합니다, 위에.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집주인하고 이렇게 보증금 2천만 원 월 32년간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B가 돈이 필요해서 C에게 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이제 뭐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C가 이제 계약 이제 그 기간이 돈을 달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자 C에게 변제 상한을 이제 요구했어요. 그런데 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B, B가 C에게 보증금을 에, 주겠다. 보증금을 주겠다. 이게 했다. 그래서 C가 합의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채권 양도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보증금. 그럼 보세요. 보증금에 대하여 A는 누구야? A는 채무자야. 보증금을 갚아야 돼. 그 B는 누구야? 보증금을 판 사람이야. 양도인. 그럼 C는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받은 사람. 양수인. 그래서 B와 C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예, 채권 양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채권 양도. 그럼 A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B 누구야? 예, 양도인이 A에게 통지합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갚으라고. 나중에 이 보증금은 C에게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 양도예요. 이 채권이 이런 방법으로 양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사례에서 보시면 이거 좀 지저분하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채권 양도. 자, 양수인이 아까 B가 상호를 반드시 수령해야 돼요. 오케이 마트를 쓰고 있어야 되고, 채무자가 그 을이 선이이고 중대한 가시 없이, A를 B로 알아야 된다. 그 B에게 변제했어. 변제한 때는 효력이 있다. 즉,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되므로, 별도의 양도인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습니까? 즉, 이중 변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즉, 채권 양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단 말은, 만약에, 어떻게 해요? 채권이 양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됐어. 그럼 채권을 양도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다. 그래서 그 채권 양도가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을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이렇게 공부합니다. 채무자가 불구한데 상호 소경 시 선의이고 무중과실로 했을 때는 양수인에게 갚았다. 그러면 마치 양도인에게 갚은 걸로 봐준다.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44조 보시면 양수인 B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43조. 전조 1항의 경우란 말이에요. 전조, 상호 소경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영업으로, 이때 영업은 전부 다 객관적 의미예요. 예. 영업이란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이고 중단 가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다는 결의 효력이 있다. 즉, 별도의 양도인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중 변제의 위험이 감소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41조, 42조, 43조, 44조, 이 조문은 간단하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투자 수업을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조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보면 이제 총칙에서 이제 기업의 주체인 상인을 공부했고 상업 사용인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상업 장부와 상업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업이 항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 총칙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럼 상법 총칙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냐면 상행위를 공부합니다. 장사하는 유형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이제 상행위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21페이지 이제 21페이지가 여러분 아니겠죠? 예, 제가 좀 이제 한설했기 때문에 핵심 체크 10번 상행위부터 우리가 이제 7주차가 이제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업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저에게 어떻게 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